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직장이 있고 집이 있고 오늘도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음 어딘가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해야 할 일에 끌려다닌 하루, 타인의 시선에 맞춰 조율한 말들,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상황이 선택하게 만든 순간들. 나폴레온 힐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라고. 20세기 초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온 힐. 그는 앤드루 카네기의 권유로 수십 년에 걸쳐 수만 명의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모두 인터뷰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을 만났고 헨리 포드와 대화했습니다. 그 긴 여정 끝에 그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세상에 내놓았고 그것은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자기계발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힐에게는 또 하나의 원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무려 72년간 세상에 공개되지 못했던 책, 바로 악마를 이겨라입니다. 힐은 1938년 이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출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파격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원고는 힐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고 마침내 2011년에야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 안에서 힐은 상상의 인터뷰를 통해 악마와 직접 대화합니다. 그 악마는 외부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어둠, 두려움, 무목적,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책의 네 번째 챕터,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듣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의 핵심은 단 한 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깥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이 생기면, 더 좋은 직장을 얻으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힐은 말합니다. 그 믿음 자체가 이미 표류의 증거라고. 외부의 조건이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경고한 정신적 노예의 시작입니다. 힐은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표류하는 자, 그리고 정신적 주권을 가진 자. 표류하는 자는 목적 없이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타인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고 두려움과 의심이 행동을 대신합니다. 스스로는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환경이 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신적 주권자는 다릅니다. 그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외부의 소음이 마음의 중심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이 끝날 때 당신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지금 표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권자인가? 라고. 지금 몸을 조금 더 내려놓으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의 언어들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잠재의식의 힘을 깊이 믿었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직전 마음이 가장 열려있는 그 순간이 새로운 생각이 뿌리내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밤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은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자신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신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용히 확인하는 기준. 둘째, 나폴레온 힐이 정의한 진정한 자유, 즉 정신적 주권의 7가지 원칙. 그리고 셋째, 오늘 밤 잠들기 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실천 하나.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는 강연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 자신의 정신적 태도라고. 오늘 밤 이 강연이 흘러가는 동안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동의하거나 반박하려 하지 말고 그저 마음의 문을 열어두십시오. 잠재의식은 강요받은 것보다 조용히 스며든 것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자, 이제 함께 들어갑니다. 당신은 지금 자유로운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나폴레온 힐이 남긴 가장 불편한 질문 앞에 조용히 서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1938년 나폴레온 힐은 악마를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 책 속에서 힐은
악마와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힐은 악마에게 집요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합니까? 그리고 악마는 마침내 입을 열어 자신의 가장 큰 무기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폭력도 재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표류였습니다. 악마는 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인간의 마음이 비어있을 때 가장 쉽게 들어간다고. 목표가 없는 마음, 방향을 잃은 생각, 결정을 미루는 습관, 그 틈새로 나는 조용히 스며든다고. 힐은 이 고백을 듣고 깨닫습니다. 악마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공허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공허함을 힐은 단 하나의 단어로 불렀습니다. 표류. 힐이 말하는 표류하는 자, 즉 드리프터, 즉 더 드리프터 가난입니다. 가난한 사람만이 표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매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도 표류할 수 있습니다. 힐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표류하는 자란 마음의 방향타 없이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 스스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환경과 타인의 기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힐은 표류의 핵심 증상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가 없습니다. 막연히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둘째, 타인의 의견에 쉽게 흔들립니다. 어제의 결심이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셋째, 습관적으로 미룹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일로, 다음 주로, 언젠가로 미루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 힐은 그것을 표류의 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입니다. 회의, 약속, 할 일 목록, 밤에 쓰러지듯 잠자게 듭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같은 걱정, 같은 불만, 같은 자리. 힐은 바로 이것을 표류라고 말합니다. 바쁨은 표류를 숨기는 가장 완벽한 위장입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방향이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방향 없는 움직임은 제자리 걸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표류자가 아니다. 하지만 힐은 이 오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표류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오늘의 결심을 내일로 미루고 왜 이 일을 하는지 묻지 않은 채 그냥 움직이는 것. 그것이 표류입니다. 방향 없는 노력도 표류입니다. 힐은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이미 표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은 표류의 근본 원인을 게으름이나 능력 부족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표류는 정신적 주권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힐은 말합니다. 정신적 주권이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통제하는 힘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향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능력. 이 능력이 없을 때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외부의 힘에 의해 채워집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기준, 두려움, 습관. 그것들이 당신 대신 당신의 삶을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힐과 악마의 대화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악마는 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을 강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저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도록 기다린다고. 목표 없이 하루를 보내고 결정을 미루고 다른 사람의 말에 자신을 맡기는 순간, 그 순간 나는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다고. 악마의 지배는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습관의 침식입니다. 매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당신의 방향타를 빼앗아갑니다. 표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힐은 이것을 최면적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방향 없는 생각과 습관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점점 더 깊이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미루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흐릿한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흐름 자체가 당신의 삶이 됩니다. 힐은 경고합니다. 표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깊어진다고. 힐의 통찰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표류는 가난한 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표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류는 통장 잔액이나 명함의 직함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표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타인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 위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힐이 말한 표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선택은 내가 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 것입니까? 대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표류에서 깨어나는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질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내일의 당신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힐은 말합니다. 표류를 멈추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모르는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챈 순간 이미 절반은 달라집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을 듣는 당신은 이미 그 첫 번째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오늘 챕터를 마치며 나폴레온 힐의 말을 조용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힐은 이렇게 썼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이미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자연은 공허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당신이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우지 않으면 자연은 그 자리를 부정적인 것으로 채운다. 오늘 밤 이 두 문장을 가슴에 품고 잠드십시오. 잠재의식이 나머지를 해줄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몸의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질문을 조용히 품고 잠듭니다. 나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아가고 있는가?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그 답을 향한 첫 번째 열쇠를 함께 열어볼 것입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눈을 천천히 감으세요. 오늘 밤 우리는 나폴레온 힐이 말한 가장 깊은 자유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은 바로 정신적 주권, mental sovereignty입니다. 돈도 시간도 지위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힘입니다. 힐은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 마음을 자신이 선택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 마음을 자신이 선택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 그는 수십 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단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 세계를 먼저 정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생기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성공하면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힐은 정반대의 순서를 주장했습니다. 내면의 자유가 먼저 확립될 때 비로소 물질적 자유가 따라온다고. 마음의 주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손에 쥐어도 그 돈을 두려움으로 붙들거나 타인의 시선에 낭비하게 됩니다. 자유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Outwitting the Devil에서 힐은 악마를 직접 신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악마로부터 충격적인 고백을 받아냅니다. 악마는 말합니다. 나는 오직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만 지배할 수 있다.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자만이 나의 먹이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힐이 말하는 악마는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흘러드는 부정적 생각의 흐름, 두려움, 의심, 그리고 무기력입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힐은 이 부정적 생각의 흐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최면 리듬, 히프노틱 리듬입니다.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점점 굳어지고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현실이 됩니다. 두려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삶의 패턴이 됩니다. 반대로 명확한 목적과 긍정적 생각을 반복하면 그것 역시 리듬이 되어 삶을 이끌어갑니다. 최면 리듬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됩니다. 힐은 악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7가지 원칙을 끌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 definiteness of purpose입니다. 삶의 방향이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갑니다. 힐은 Think and Grow Rich에서도 The Law of Success에서도 이 원칙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지배자가 되려면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선명한 목적이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방향을 잡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 원칙은 자기 마음의 통제, Mastery over Self입니다. 힐은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삶을 표류하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에 반응하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는 삶. 그것이 바로 마음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식하되
돼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경에서 배우기. Learning from adversity입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실패는 인간이 만든 상황이며 그것을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결코 진짜 실패가 아니라고. 에디슨의 수천 번의 실험 실패, 링컨의 거듭된 낙선. 그들은 역경을 만날 때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역경이 낡은 사고의 틀을 깨고 더 강한 방향으로 최면 리듬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경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주권을 더 깊이 세우라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과 관계의 통제, Controlling Environmental Influence입니다. 힐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입의 평균이 아닙니다. 사고방식, 습관, 삶의 궤적 전체의 평균입니다. 최면 리듬의 법칙은 당신 주변의 지배적인 영향력에 맞추어 당신의 생각 습관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자신을 두느냐는 마음의 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 결정적인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 타임입니다. 힐은 시간이 표류하는 자에게는 적이 되고 긍정적 생각 습관을 훈련하는 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정적 생각도 반복되면 영구적인 패턴이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 목적 의식도 반복되면 마찬가지로 영구적인 리듬이 됩니다. 오늘 밤 이 고요한 시간도 당신의 잠재의식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화, 하모니입니다. 정신적, 영적, 신체적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당신 자신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외부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신중함, 커션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 무행동도 하나의 행동이며 그것은 표류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생각 없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일곱 번째 원칙입니다. 힐은 The Law of Success와 Think and Grow Rich에서 마스터마인드의 개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지배자가 되는 길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과 연대할 때 두 개의 마음은 하나일 때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힐은 상상 속에서도 역사 속 위인들을 자신의 원탁에 초대하여 그들의 지혜를 빌렸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원탁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오늘 밤 그 자리를 의식적으로 채워보세요. 힐이 말한 응용된 믿음, applied faith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목적을 향해 꾸준히 행동하면서 그 결과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긍정적 성격 역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과 반복 속에서 형성됩니다. 두려움 위에 세워진 삶과 믿음 위에 세워진 삶, 그 두 가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힐은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이 결국 믿음과 두려움 중 하나 위에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느 기반 위에 서 있습니까? 일곱 원칙의 핵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훈련, self-discipline입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훈련이 곧 자유다. 충동에 이끌려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표류자의 삶입니다. 자기 훈련은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면 믿음을 의식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훈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복이 리듬이 되고 리듬이 현실이 됩니다. 힐은 Think and Grow Rich와 The Law of Success 전체를 통해 단 하나의 인물상을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바로 마음의 지배자입니다. 그는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스스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대체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역경이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고 그 역경 안에서 동등한 이득의 씨앗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유는 돈이 생기면 자연히 온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힐은 정반대의 순서를 주장했습니다. 마음의 주권이 먼저입니다.
내면의 자유가 확립된 사람은 돈이 있어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주권 없이 돈을 손에 쥔 사람은 그 돈을 두려움으로 지키거나 타인의 인정을 사는 데 씁니다. 자유의 순서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정신적 주권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7가지 원칙을 모두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은 단 하나만 가슴에 품고 잠드세요. 나는 내 마음의 지배자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 안에서 조용히 리듬을 시작합니다. 그 리듬은 내일 아침,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도 계속됩니다. 반복이 리듬이 되고 리듬이 현실이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마음속에 세우는 한계,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한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마음을 통제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오늘 밤 이 두 문장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잠속으로 들어가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루의 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결정들, 반응했던 감정들, 그리고 미루었던 선택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고요함 속에 조용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자유는 먼 곳에 있지 않다고. 그것은 오늘 밤 바로 이 침묵 안에서 시작된다고. 힐이 악마를 이기는 법에서 밝힌 자유의 원칙들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3가지 열쇠를 함께 열어볼 것입니다. 자기 분석, 매일 밤의 평가와 감사, 그리고 글로 쓰는 구체적 행동 계획. 이 3가지가 정신적 주권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첫 번째 열쇠는 자기 분석입니다. 힐은 성공의 법칙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명확한 인생의 주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오늘 그 목표를 향해 단 한 걸음이라도 움직였는가? 나는 지금 내 시간을 목표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입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힐은 성공의 법칙의 자기 분석 질문지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올해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는가? 당신은 자신의 서비스를 스스로 구매한다면 만족하겠는가? 당신은 성공보다 실패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아직 깨어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표류하는 자는 이 질문을 피합니다. 자유로운 자는 이 질문을 환영합니다. 자기 분석의 목적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이 곧 그것을 극복하는 첫 번째 행동이라고.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가장 큰 취약점은 무엇인가? 두려움인가? 미루는 습관인가? 아니면 목표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인가? 그 대답이 떠오르는 순간 당신은 이미 표류를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매일 밤의 자기 평가와 감사입니다. 힐은 표류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무관심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5분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표류했는가? 오늘 나는 내 주된 목표에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멀어졌는가? 이 질문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을 확인하는 나침반입니다. 자기 평가 다음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야 합니다. 힐은 부정적 최면 리듬, 즉 습관적인 부정적 사고의 흐름이 자유를 가장 조용히 빼앗아 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리듬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나를 도와준 사람, 오늘 내가 이룬 작은 성공, 오늘 내 몸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이 3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는 뇌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두려움의 채널에서 가능성의 채널로. 힐 자신도 이 방법을 극한의 상황에서 실천했습니다. 악마를 이기는 법을 집필하던 1938년, 그는 극심한 경제적 위기와 개인적 실패 속에 있었습니다. 출판사는 그를 외면했고 가족은 흔들렸으며 사회는 대공황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힐은 매일 밤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써내려갔습니다. 흔들리는
떨리는 손으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그는 그 행위 자체가 정신적 주권을 회복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구체적인 개선 행동 계획입니다. 힐은 말로만 하는 결심은 공기 중에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쓴 목표는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오늘 밤 당신의 가장 큰 약점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 문장을 단 한 줄로 써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아침 30분을 내 주된 목표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목표 문장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읽으십시오. 힐은 이 반복 행위를 자기 암시, 즉 오토 서제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재의식은 반복된 명령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힐은 말했습니다. 믿음은 반복에서 태어난다고. 오늘 밤 한 번, 내일 아침 한 번, 그것이 전부입니다. 힐은 또 하나의 실천을 권했습니다. 마스터마인드 인물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닮고 싶은 사람,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 살아있든 역사 속 인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이름들을 노트에 적고 각각에게서 배우고 싶은 한 가지 덕목을 옆에 써보십시오. 힐 자신도 링컨, 에디슨, 카네기를 상상 속 조언자로 삼았습니다. 이 목록은 당신의 정신적 환경을 바꿉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생각하느냐가 당신이 누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착각입니다. 노트에 목표를 쓰고 마스터마인드 목록을 만들고 자기 분석 질문에 답을 적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힐은 이 점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즉각적인 실행하면서 배우기.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표류는 계속됩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오늘 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완벽한 계획을 내일로 미루는 것보다 100배 강력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연결로 넘어갑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힐은 잠들기 직전의 상태를 가장 강력한 자기 훈련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의 문이 열리고 잠재의식이 완전히 노출되는 그 경계의 순간. 그 순간에 당신이 마음속에 품는 생각이 밤새 잠재의식 안에서 반복됩니다. 두려움을 품으면 두려움이 자랍니다. 목표를 품으면 목표가 자랍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품고 잠들고 있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문장만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당신이 앞서 써내려간 그 목표 문장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고 그 문장을 천천히 3번 마음속에서 읽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문장의 의미를 느끼십시오. 힐은 이것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잠재의식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반드시 그 명령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부터 정신적 주권은 단 하룻밤의 결심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힐은 이것을 습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분석 질문 하나, 매일 밤 감사 3가지, 매일 밤 목표 문장 3번. 이 3가지가 21일, 30일, 90일 쌓이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새로운 방향을 기억합니다. 표류하던 강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자유는 결심이 아니라 반복된 습관 속에서 자랍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드리는 단 하나의 실천입니다. 지금 당장 노트를 펼치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써보십시오. 나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내일 아침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눈을 감기 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읽으십시오. 힐은 말했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작고 조용한 결단에서 시작된다고.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그 무엇도 지배할 수 없다고. 오늘 밤 당신은 그 지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분석의 질문을 품었고 하루를 평가했으며 목표를 글로 새겼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혁명이 아닙니다. 오늘 밤 이 고요한 방 안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보낸 조용한 선언입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잠재의식은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표류하는 자의 이야기로 시작해 정신적 주권이 무엇인지 천천히 살펴보았고
그것을 오늘 밤부터 실천하는 방법까지 나눴습니다. 이제 잠들기 전 단 몇 분만 오늘 배운 것들을 조용히 마음속에 새겨넣을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억입니다. 표류하는 자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환경이 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두려움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될 때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표류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두 번째 기억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깥 세계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높은 지위, 그것들이 자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힐이 말한 정신적 주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명확한 목표, 자기 신뢰, 배움의 습관,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이 7가지 원칙은 모두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자유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 번째 기억입니다. 7원칙은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단 1분, 자신의 목표를 떠올리는 것.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 붙이는 것. 작은 선택 하나를 스스로 내리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정신적 주권이 됩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결심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밤 당신에게 드리는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장 명확한 목표,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목표를 떠올리세요.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성장하며 내 삶을 스스로 이끌어간다처럼 짧고 선명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3번 반복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한 번 읽을 때마다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이것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에 심는 씨앗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의식이 흐려지고 몸이 깊은 이완 속으로 가라앉는 그 순간 잠재의식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깨어납니다. 당신이 잠들기 직전에 심은 생각은 밤새 잠재의식 안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나폴레온 힐이 평생 연구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잠들기 전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에 자유의 씨앗을 심으세요.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통제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밤 이 두 문장을 가슴에 품고 잠드세요. 표류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 내 마음의 주권을 내가 지키겠다는 작은 다짐,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매일 밤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강연이 당신의 밤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다음 강연도 조용한 밤 당신 곁에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폴레온 힐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 잠재의식을 의도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깊은 잠을 취하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오늘 밤도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